문자부터 받아보겠습니다. 갤럭시와 머니트리 문의 주셨고요. 매수가는 9,700원 그리고 비중은 15%라고 남겨주셨습니다. 비트코인 관련주죠. 이 갤럭시와 머니트리 얼마 전에 한 차례 이렇게 뛰어 올라와 주기도 했던 종목인데요. 우선 오늘 장에서는 1.77% 올라오면서 종가는 9,200원입니다. 우리 시청자님 매수 단가가 이제 멀지 않은 상황입니다. 아마 기대감 갖고 이 종목 바라보고 계시지 않을까 싶은데요. 전문가님, 이 종목 매수가 넘어서 더 갈 수 있을까요? 일단은 지금 진입하신 단가를 보니까 네. 이거 최근에 이제 트럼프 후보 시절에 이제 비트코인 가격들 올라갈 때 이제 그때 좀 따라 들어가신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매수 단가가 9,700원이라고 하셨는데 사실 어제도 왔던 가격대기는 해요. 그러니까 이제 어제 이제 트럼프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서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비트코인 가격이 올라가니까 이제 비트코인 관련주들 좋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추격 매수를 하셨던 것 같은데 제가 수요일 날 방송에서 아마 다뤘던 게 우리 기술 투자였을 거예요. 그래서 비트코인 관련주 같은 경우는 이제 트럼프 후보가 수요일 날 당선이 됐기 때문에 목요일 날 하락할 거다라고 했죠. 이제 그거를 좀 보셨으면은 9,700원에 이렇게 추격 매수하시진 않았을 것 같은데 일단은 해당 종목 같은 경우는 전망이 나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근데 일단 막 다들 그렇잖아요. STO 관련주, STO 증거나 토큰 그러니까 이게 결국 비트코인 가격이 올라가고 막 계속 천정부지로 올라가고 나면 이제 거기서부터 파생되는 섹터 이거 순서를 좀 이해하셔야 되는데 비트코인 가격이 먼저 올라가면 일단 우리 기술 투자 얘네들이 좀 직접 수혜줍니다. 업비트 두나무의 지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기술 투자가 움직이고 나면 이제 그 다음에 따라 움직이는 게 STO 관련주들이 따라 움직이게 돼요. 그리고 STO 관련주들이 따라 움직이고 나면 다음에 CBDC 이제 가상화폐 디지털 화폐 쪽으로 이렇게 순환매가 도는 게 일반적인 비트코인 관련주의 순환매거든요. 자, 그럼 이제 갤럭시와 머니트리 같은 경우는 일단 비트코인이 계속 올라가야 된다라는 전제 조건이 붙게 되는 거예요. 근데 최근에 이 종목 차트를 좀 보시면 지금 본인이 매수한 가격대가 정확히 매물대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여기서 밀렸어요. 항상 9,700원짜리에서 밀렸던 종목이라서 자, 과거 7월 달에 한참 이제 STO 얘기 나오고 막 할 때 급등했을 때 따라 들어간 사람들 자, 버텼어요. 지옥 끝까지 막 마이너스 50% 가까이 됐는데도 버텼다가 본전 왔습니다. 그리고 근데 또 빠져. 자, 그리고 다시 또 본전 왔고 또 빠져. 본전 왔고 또 빠져. 이러면은 사람이 이제 여러분들 같으면은 어떤 생각이 드나요? 다음번에 본전 오면 팔아야겠다. 이거 내가 더 먹자고 계속 버텼더니 맨날 빠져서 얘는 그냥 본전만 오면 내가 냅다 팔아야겠다. 이런 생각이 강하게 드는 자리가 지금 사연자님 그 얘기처럼 그 매수 단가인 9,700원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 정도 평단가는 사실 좀 위험한 평단가기는 해요. 그래도 트럼프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서 추가적인 이제 이슈 형성이 되고 비트코인 가격이 올라가면서 더 고점을 갱신할 수 있기는 하지만 지금 현재 9,700원에서 비중 15%다? 이거는 좀 과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더 위로 못 간다 이런 게 아니라 지금 자리에서 9,700원 자리에서 비중 15%는 좀 과하다라고 보여지는 만큼 일단은 위로 추가 상승 여력이 분명히 존재하는 종목이나 그 9,700원 본인 평단가 정도 오면 한 비중 5% 줄여서 비중 10% 정도만 들고 가시는 걸로 투자 전략을 잡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보통 주가는 급격한 상승을 보이면 절반까지의 낙폭은 항상 염두를 해놔야 돼요. 자, 해당 종목은 급격한 상승을 보였죠. 이 거래일 동안 급격한 상승을 보였다는 의미는 해당 종목은 8,700원이나 8,600원까지도 눌림을 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사실 이제 신규 진입을 생각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8,600원에서 8,700원 라인 아래부터 좀 편하게 분할 매수를 하시면 되는 거고 이미 지금 9,700원에서 매수를 하셨기 때문에 8,600원 정도 라인까지 조정을 준다면 비중 5% 정도 더 채워서 평단가 살짝 조절하시고요. 그리고 본인 평단가 왔을 때 비중 10%로 낮추고 비중 10%만 가지고 끌고 가시는 게 좀 현명해 보입니다. 자, 어찌됐든 이 종목은 주봉과 월봉 차트를 봤을 때 꾸준한 우상향을 보여주기 위해선 일단 이런 식으로 볼린저 밴드 상단 위를 타고 올라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위로 주가가 이렇게 올라가야 여기를 타고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자, 근데 지금 이 종목 보면은 2023년부터 2021년 때 제외하고는 2020년도 이때 상승 랠리를 제외하고는 볼벤 상단 위로 올라간 적이 없긴 하거든요. 그럼 여기가 이제 강한 저항이에요.
그러면 그 자리가 10,000원 선입니다. 주봉상 강한 저항이 10,000원 선이고 월봉상 강한 자리도 10,000원 선입니다. 월봉과 주봉에서 10,000원에서 지금 딱 맞고 있는 종목이라서 이 자리 위로 올라가게 되면 그때부터는 정말 꾸역꾸역 고점을 계속 올릴 수 있는 종목이거든요. 근데 그 자리를 뚫을지 안 뚫을지 지금 시점에서는 확실하지 않죠. 강한 저항이라는 것만 알고 있기 때문에 9,700원 정도 라인을 오면 비중 한 10%로 줄이시고 10,000원 돌파 여부 확인하시고 10,000원에서 또 밀리는 것 같아. 못 뚫고 밀리는 것 같아 하면 차라리 이 종목은 박스권 매매식으로 해서 아래서 잡고 대충 10,000원에서 팔고 이런 전략으로 끌고 가시는 게 훨씬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전망이 나쁘지는 않다고 말씀 주셨는데요. 다만 지금 자리에서 우리 시청자님의 비중 15%는 조금 많다는 의견 주셨습니다. 평균 단가 9,700원 정도에서 5%가량 덜어내보시고요. 남은 10% 물량만 끌고 가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 강한 저항대죠. 10,000원대. 이 10,000원 위로 올라가면 고점 갱신은 가능할 것 같다고 말씀 주셨는데요. 다만 갈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는 만큼 이 10,000원 지지되는지 여부 보시면서 앞으로 투자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또 함께해 주신 만큼 상품으로 바디워시도 챙겨드리도록 할게요. 성공 투자하세요, 시청자님. 실시간 상담 지금도 열려 있습니다. 전화와 문자, 유튜브 채팅 열려 있는데요. 지금 화면 하단에 번호 나가고 있습니다. 바로 전화나 문자 남겨주시길 바랄게요. 이어서 다음 상담도 받아보겠습니다. 유튜브 채팅 한번 봐볼게요. 잠만보쪽님 반갑습니다. 궁금하신 종목 대한전선 보내주셨고요. 매수가는 12,414원에 비중은 3% 보내주셨네요. 오늘 차트 예뻐서 들어갔어요. 2차 매수 언제 할지, 목표가는 어디로 잡을지 알려주세요 하고 보내주셨네요. 오늘 진입하신 종목이시군요. 우선 봐보니까 5거래 연속으로 상승세 이어가고 있네요. 오늘 0.49% 오르면서 종가는 12,370원입니다. 오늘 들어가신 만큼 또 2차 진입 언제 해볼지, 그리고 최종 목표가 얼마까지 봐볼지 함께 전략 세워드리도록 할게요. 전문가님, 대한전선 같은 경우에는 언제 다시 또 들어가고 목표가 어디까지 봐도 좋을까요? 일단은 대한전선이 뭐 하는 회사일까요? 딱 이름만 들어도 딱 전선, 네, 전기죠. 맞죠. 그러니까 전력설비 관련주로 움직임을 보여주는 종목이거든요. 그러니까 전력설비가 올 상반기를 뭐 주도했다라고 말해도 부족함이 없을 만큼 엄청 강력한 섹터였어요. 자, 그리고 그 종목도 결국에는 이제 실적을 바탕으로 움직인 종목입니다. 근데 제가 계속 말하지만 이 실적이 호실적 나오는 종목들이 좀 위험한 게 뭐냐면, 아니 호실적이 나오는데 뭐가 위험해? 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시장은, 이게 사람은 욕심이 끝이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90점짜리 성적표를 냈어요. 그러면 처음엔 칭찬을 받겠죠. 와, 너 70점 맞던 애가 90점이나 맞았어? 이렇게 칭찬을 받다가 다음번에 95점은 맞을 수 있겠지? 해서 이제 성적표를 냈어요. 95점을 맞았어. 와, 그럼 내 기대에 충족했다. 또 잘했어. 칭찬해 줍니다. 자, 근데 이제 점점 기대가 올라가요. 너 그럼 다음번에 98점 맞을 수 있겠지? 라고 해서 열심히 노력해서 97점을 제출했더니 아, 실망이야. 너 지금 이거밖에 못했어? 이제 이런 거라서 사실 호실적을 바탕으로 상승 랠리를 보여준 종목의 문제점이 뭐냐면, 이런 식으로 기대치가 계속 높아지기 때문에 이 기대치를 계속 갱신해야 돼요. 근데 이게 현실적으로 힘들죠. 그래서 전력설비 같은 경우도 올 상반기에 잘 가다가 이런 식으로 무너졌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대한전선 차트를 좀 보시면 일단 전력설비라는 그 산업군이 나쁜 게 아닙니다. 근데 아까 말한 것처럼 워낙 이쪽에 올라갔던 게 그 AI 전력 수요에 대한 것들이 올라가면서, 자, AI 산업이 전력에 대한 수요가 높은데 그러면 이 전력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서는 에너지를 많이 만들던가 아니면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사용하던가, 보통 이 부분이겠죠. 자, 근데 에너지를 많이 만들기 위해서는 사실 한계가 있어요. 화석연료를 막 뗄까? 원전을 돌릴까? 이거는 바이든 정권에서 사실 힘들었던 부분이거든요. 신재생 에너지로 만들 수 있는 에너지 생산량에는 어느 정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제 에너지 효율을 중시하는, 그럼 어떻게 하면 에너지를 손실 없이 효율적으로 옮길 수 있을까 하면서 이제 전력망을 더 개선하고 막 이런 얘기들이 나오면서 전력 설비 관련주들이 이제 주도해서 올라간 거거든요. 물론 AI 전력 수요에 대한 것들은 여전히 존재하기 때문에 뭐 이 부분에 효율을 높이기 위한 이 전선에 대한 수요가 나빠질 거다 이런 건 아니지만, 이제 트럼프 후보가 대통령이 됨으로써 이제 과거처럼 에너지 생산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은 야, 뭐 굳이 신재생 에너지 돈 많이 드는 거 써, 그냥 석유
그냥 화석연료 태워. 그리고 원전 돌려. 거의 이런 식이거든요. 그래서 에너지의 생산량을 늘림으로 인해서 AI 전력 수요를 어느 정도 이제 커버하게 된다 이거죠. 그러면 과거처럼 AI 전력 그 효율을 높이기 위한 이 전선에 대한 관심도는 좀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게다가 이 종목이 올라갔던 건 실적을 바탕으로 계속 올라갔던 거라 그 이상의 성적표를 내지 못하면 실망할 거고요. 그래서 좀 막히고 있는 부분들이 좀 많은 거라서 일단 나쁘지는 않지만 차라리 이런 관점으로 AI 전력에 대한 관점, 전력 수요 관점으로 접근했다라고 하면 효율보다는 이제 생산 쪽을 좀 더 보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오늘 들어갔다고 하시니까 자 그리고 그 이제 이렇게 섹터로 같이 움직이는 종목에서 좀 신경을 써야 될 건 대한전선 차트 예쁘네. 대한전선 들어가야지. 이렇게만 보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 전력 설비 관련주에 대한전선이 대장일까요? 아니요. 재룡전기도 있고요. 재룡산업, 뭐 가온전선 되게 많죠. 자, 그러면은 이제 대장격으로 움직인 재룡산업. 자, 재룡산업 얘도 지금 60일선에 막혀 있어요. 자, 여기를 뚫어야 이제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재룡전기. 자, 재룡전기가 오늘 좀 좋은 모습을 보여줬죠. 61선 돌파하고 위로 올라갔어요. 자, 그러면 오늘 전력설비 관련주가 힘이 좋았던 이유는 재룡전기가 61선을 돌파했기 때문이에요. 근데 재룡전기를 제외하고 나면 다른 전선 관련주들 같은 경우는 아마 지금 다 이런 식으로 장기 이평선 저항선에 막혀 있는 상태거든요. 자, 이 상태에서 만약에 재룡전기가 다음 주 월요일이나 화요일 날 이 61선 위에 안착하지 못하고 밑으로 밀리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은 대한전선 얘가 차트가 좋다고 해서 얘 혼자 막 대장들 다 빠지고 형님들 다 죽어가는데 혼자 막 이렇게 올라갈 수 있을까요? 자, 그건 아닐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종목을 매수할 때는 차라리 그 대장 쪽을 매수하는 게 오히려 좋아요. 막 이렇게 급등을 너무 많이 해서 내가 이거 부담스러워서 대장은 못 따라 들어가겠다 이런 거 아니고서야 저점에서 반등이 시작할 때면 차라리 내가 전선 관련주를 들어갈 거면 대장주를 선정해서 가시는 게 좀 더 좋았을 것 같아요. 자, 일단은 그래도 좀 매수를 하셨으니 차트 구간을 좀 잡아드리자면 해당 종목 뭐 그래도 손절가나 이런 건 좀 타이트하게 잡을 수 있을 것 같네요. 자,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는 11,500원 라인을 좀 중점적으로 체크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단기 추세를 확인할 수 있는 차트는 분봉 차트입니다. 특히 뭐 단타를 하실 게 아니고서야 보통 저 같은 경우 스윙 관점에서 접근을 하시면 60분봉이나 120분봉을 좀 보라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자, 볼린저 밴드 하단선 주가는 보통 이런 식으로 볼린저 밴드 하단 라인과 상단 라인을 이탈하지 않고 반복하는 게 일반적이에요. 자, 이때도 상단 갔다가 상단 위로 못 뚫고 다시 하단 갔죠. 그리고 다시 하단에서 상단을 향해 가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일단 이 종목 같은 경우는 13,000원 부근까지는 추가 상승 여력이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11,500원 라인을 이탈하면 그때부터는 이제 볼벤 하단선을 이탈했기 때문에 투매 혹은 하락세가 지속될 수 있기 때문에 이 종목을 이제 2차 매수를 한다라고 하면 11,500원 라인을 2차 매수가로 잡으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단기 목표가 같은 경우는 볼벤 상단인 13,000원 부근에서 비중을 소폭 줄이고 이제 남은 물량만 가지고 볼벤 상단을 기준 삼아서 끌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중요한 건 항상 이렇게 어떤 잘 움직였던 이런 섹터의 종목을 내가 따라 들어가면 이 종목의 메인 섹터의 차트를 먼저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한전선이 막 좀 잘 가는데 재룡전기 아까 차트를 봤더니 재룡전기가 121선을 못 뚫고 밀리네. 그럼 대장이 밀리면 대한전선 따라 밀릴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서 항상 이제 종목을 볼 때는 그 한 종목만 보는 게 아니라 그 종목이 포함된 섹터의 대장격인 종목도 같이 보시면 훨씬 안정적으로 투자하실 수 있을 겁니다. 네, 이 전력 설비 올해 상반기 주도했던 또 강력한 섹터죠. 앞으로 전망이 나쁘지 않지만요. 전력 수요의 관점에서 보자면 트럼프가 당선된 이상 전선에 대한 관심이 과거보다는 줄어들 수밖에 없다고 말씀 주셨습니다. 11,500원 라인 중점적으로 체크해 가시면서 투자하셔야 할 것 같아요. 11,500원 라인에서 혹시 매수하신다면 2차 매수 이 지점에서 들어가시고요. 그리고 13,000원까지는 수가 상승 가능하다고 말씀 주신 만큼 13,000원에서는 일정 부분 수익 실현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시청자님 11,500원 꼭 기억하시면서 투자하세요. 성공 투자하세요.
저희 지금도 실시간 상담 열려 있는데요. 오늘 이 시간 함께 해주시는 분들 중에 저희가 추첨 통해서 바디워시 챙겨드리고 있습니다. 바디워시는 추첨으로 나간다는 거 꼭 기억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또 오늘 이 시간 궁금한 종목 지금 바로 저희에게 남겨주시길 바랄게요. 이어서 다음 상담으로는 문자 한 통 받아보겠습니다. 실리콘2 보내주셨고요. 매수가는 41,100원에 비중은 5% 남겨주셨습니다. 오늘 2.1% 오르면서 종가는 11,250원에 형성됐네요. 지금 수익권이신 거 축하드립니다. 5만 원대로도 올라갔었던 그런 종목인데요. 아마 언제까지 더 봐도 좋을지 또 언제까지 끌어서 수익을 극대화해 볼지가 궁금하실 것 같아요. 전문가님, 이 실리콘2 같은 경우에는 언제까지 더 봐도 좋을까요? 일단은 실리콘2가 화장품 관련 회사죠. 네. 자, 해당 종목 같은 경우는 화장품 같은 경우는 최근에 많이 올라갔던 게 아까 전력설비랑 마찬가지로 실적이에요. 자, 그러면 시장 기대치가 어마어마하게 올라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실리콘2가 실적을 잘 냈다 하는데 그 이상을 얘는 계속 내야 돼요. 그렇지 못하면 그때부터는 실망이야 라고 등을 돌리겠죠. 자, 근데 지금 시점이 어느 시점인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자, 금리 인하기입니다. 시장에 돈이 풀려요. 자, 그럴 때는 보통 우리가 종목을 구분할 때는 경기 민감주와 경기 방어주가 있습니다. 경기 방어주 같은 경우는 경제가 안 좋아도 사람들이 필수로 소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가 경제 안 좋다고 핸드폰 안 쓰지 않잖아요. 핸드폰 쓰죠. 그리고 밥 먹어야 되잖아요. 화장품도 쓰긴 써야 돼요. 뭐 사치품까지는 아니니까 화장품이. 그런 식으로 이제 경기 방어주 같은 경우는 경제가 안 좋거나 시장에 돈이 돌지 않았을 때 시장에 관심을 받는 종목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제 금리가 인하되면 시장에 돈이 풀리죠. 자, 그때부터는 이 막대한 돈을 가지고 기업들은 투자를 한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 돈들이 회전하기 시작할 거예요. 그럴 때는 보통 경기 민감주들, 기술주들이 상승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작년 연말부터 해서 이제 금리 동결되고 금리 인하 가능성 얘기가 나왔을 때 미국 내에서 반도체 관련된 기술주, AI 기술주들이 상승할 수 있었던 것도 금리 인하 시점이 가까워짐에 따라서 경기 민감주가 움직인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좀 완전 엉망진창이었어요. 경기 민감주, 기술주들이 움직여야 될 시점에 갑자기 고추장, 된장, 화장품 움직였거든요. 갑자기 실적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고 경기 방어주, 그러니까 금리가 높고 금리가 동결되고 경제가 안 좋을 때 움직였어야 될 애들이 경기가 좋아지는 시그널들이 보이고 미국이 기술주 움직이고 금리 인하할 때 움직였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 화장품 관련주 같은 경우는 저는 사실 긍정적으로 보는 편은 아니에요. 지금 이제 본격적으로 금리 인하가 시작되면 경기 민감주들, 기술주들 위주로 상승하는 게 일반적인데 굳이 지금 시점에서 경기 방어주 더 어렵게 뭐 더 좋은 실적을 내야만 되는 종목을 내가 끌고 갈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물론 이 종목을 매수하셨을 때 뭐 장기적인 관점에서 나는 뭐 5년, 6년 봅니다. 뭐 이렇게 들어가신 건 아닐 거예요. 중국의 광군제 이슈도 있고 또 화장품 대장이라고 하면 누가 뭐래도 실리콘2니까. 그래서 들어가셨다는 건 이해가 가는데 일단은 좀 더 풀어서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좀 좋게 말할 수도 있지만 좀 현실적으로 제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자면 차트를 좀 먼저 보시면 주가라는 건 이제 추세를 따라 움직입니다. 상승 추세, 하락 추세, 횡보 추세 크게 세 가지가 있죠. 상승 추세가 나오면 그 다음에 이제 갑자기 하락 추세로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혹은 하락 추세 이후 갑자기 V자 반등이 나오는 상승 추세로 진입하는 경우도 있죠. 자, 근데 이런 경우는 사실 좀 가볍거나 좀 잡스러운 종목에서 이런 게 좀 많이 나오고 일반적으로 시장 지수라던가 업종 대표 우량주라던가 덩치 큰 종목 같은 경우는 추세가 끝나면 중간에 횡보 과정이 나옵니다. 이렇게 횡보 과정이 나오고 이 횡보 과정 끝나고 다시 올라갈지 하락할지가 결정이 돼요. 자, 그럼 실리콘2 볼까요? 상승 추세를 이어갔다가 지금은 어떤 형태일까요? 횡보 추세예요. 하락 추세라고 보기는 어렵고 그러면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이렇게 움직이는 거거든요. 이 박스권을 가지고 움직이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35,000원부터 47,000원까지의 박스권을 가지고 움직이고 있는데 자, 지금 매수 단가를 보면 4만 원 초반대라고 하셨으니까 박스권 중단 살짝 아래예요. 이거는 충분히 매수 근거가 있는 매매였습니다. 자, 근데 이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그러면 이 60일선을 돌파를 하면 46,000원, 47,000원 정도까지는 뭐 큰 어려움 없이 상승을 할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자리를 돌파하면
이제 상승 추세가 다시 시작이 되는 거고 이 자리를 돌파하지 못하면 다시 한 번 더 36,000원까지 밀릴 가능성이 높은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내가 이걸 보유하고 있는데 만약에 46,000원 정도까지 얘가 왔다라고 하면 박스권 상단에 도달했기 때문에 과감하게 비중 많이 축소하시고 남은 걸로 뭐 더 보시던가 하시면 될 것 같고 반대로 이 종목이 지금 자리에서 이 60선, 121선을 돌파하지 못하고 밀려요. 그러다가 박스권 하단부를 만약에 이탈한다? 36,000원 자리를 이탈한다? 그럼 이제 그때부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자 진짜 이거는 가지고 있는 주주분들한테 욕먹을 수도 있는데 2만 원까지도 빠질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35,000원, 36,000원, 35,500원, 35,500원 라인 이탈 여부를 중점적으로 체크를 하셔야 되고요. 그러면 내가 지금 4만 원에 샀는데 35,000원까지 빠지면 마이너스 10%가 넘어요. 그럼 이거 손절할 수 있을까요? 아마 못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뭐 추매를 한다거나 이러기보다는 만약에 35,500원까지 밀리면 여기가 반등 포인트거든요. 여기서 1배수 추매를 한번 해보시고 그렇게 평단 조절을 한번 해보시고 여기서 만약에 종가에서 35,000원 이탈하면 내가 추매한 수량 플러스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수량은 좀 줄여서 32,000원 여기서 이제 복수전을 준비하시던지 뭐 이렇게 대응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어찌됐든 이 종목을 매매한다면 지금 제가 설정해드린 이 35,500원과 이 46,500원 요 이 박스권 라인에서 매매를 한다라는 생각으로 이 사이 구간에서 뭐 박스권 하단에 가까워지면 사고 뭐 대충 박스권 중단해서 파셔도 여기서부터 분할 매도 하셔도 좋고 뭐 이렇게 매매를 하시면 됩니다. 이제 주의할 건 이제 박스권 상단 부근에 왔을 때는 매수를 하시면 안 돼요. 박스권 매매에서 여러분들이 제일 잘못하는 게 박스권 상단에서 하단에서 상단 올라가니까 더 갈 줄 알고 그냥 여기서 냅다 따라잡는 거거든요. 이런 거 하시면 특히 이 종목은 하방에 갭자리도 있고 경기 방어주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정말 시장에서 관심에서 한번 좀 벗어나면 되게 힘없이 기술적 반등도 없이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어요. 이 부분 좀 주의하시면서 매매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또 이제 화장품하고 같이 움직였던 게 삼양식품이잖아요. 이 종목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 종목도 상승 추세 이후 똑같이 횡보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종목도 이제 아래 하단선 이탈하면 내려가 이제 갭자리까지 추가 하락할 수 있는 거라 지금은 거의 화장품 관련주랑 식품 관련주가 동일하게 움직여요. 근데 이제 삼양식품 그리고 실리콘트 이 두 가지만 지금 살아남아서 횡보 구간을 거치고 있는데 저는 좀 실적이 잘 나오고 있긴 하지만 이쪽이 그래도 더 잘 나오기를 바라는 이 시장의 기준치를 더 이상 만족하기는 힘들 것 같은데 심지어 경기 민감주에 또 관심이 커질 수 있는 시장이라서 좀 조심스럽게 접근을 하셨으면 좋을 것 같네요. 네, 실리콘투 35,000원에서 47,000원 이 박스권에서 횡보하고 있습니다. 61선 돌파 시 박스권 상단인 46,000원, 47,000원 선까지는 가능하다고 말씀 주셨는데요. 다만 그 위로 돌파할 수 있을지 여부는 미지수입니다. 또 그렇기 때문에 46,000원 오신다면 이 지점에서는 과감하게 비중 많이 덜어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35,500원 이탈하게 된다면 추가 매수로 평균 단가 조절해 보는 게 좋겠다고 의견 주셨으니까요. 일단 목표가는 46,000원 그리고 35,500원 한번 체크해 가시면서 봐보셨으면 좋겠어요. 수익 최대한 많이 보고 나오시길 저도 응원하고 있을게요. 성공 투자하세요. 저희 곧바로 이어서 다음 상담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 채팅 봐볼게요. 수호님 반갑습니다. 궁금하신 종목 브랜드엑스 코퍼레이션 보내주셨네요. 매수가 8,200원 그리고 비중 10%시네요. 추가 매수해야 할지 아니면 잘라내야 할지 궁금합니다 라고 남겨주셨는데요. 일단 오늘장 초반에는 오르는 듯 하다가 하락 전환하면서 결국 1.47% 밀려서 내려왔습니다. 오늘장 종가는 7,360원인데요. 안 그래도 이제 또 시청자님의 매수 단가보다 밑으로 밀려있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 추가 매수로 단가 조절해 볼지 아니면 과감하게 정리할지 결단이 필요한 그런 타이밍인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 브랜드엑스 코퍼레이션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끌어봐도 괜찮을까요? 자, 이 종목도 똑같아요. 브랜드 엑스플로레이션 같은 경우도 옷, 의류 관련주죠. 잭시믹스가 있죠. 네, 그래서 이제 이 종목 같은 경우도 경기 민감주일까요? 경기 방어주일까요? 방어주죠. 그렇죠. 사람들은 경제가 안 좋아도 옷은 입어야죠. 네, 그래서 이것도 경기 방어주에 속하는 종목이에요. 결국에는 이제 호실적을 바탕으로 올라가는 그런 종목인데 이제 최근에 광군제 이슈로 인해서 한번 움직임을 보여줬어요. 그런데 아무래도 이제 최근에 이제 기술주 중심의 미증시가 강세를 보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낙폭을 좀 키운 것 같기는 한데 자, 8,200원?
그러면은 11월 1일에 9,000원 갔을 때는 안 파신 걸까요? 8,200원 정도면 광군제 이슈 노리고 들어가셔서 한번 상승이 나왔을 때 좀 정리를 하셨던 게 좋았을 것 같은데, 자, 그게 아니면 일단 이 종목 같은 경우는 거래량이 엄청나게 실리면서 빠지고 있는 건 아니라서 또 평단 8,200원 정도면 만약에 지금 본인 평단이 11,500원입니다. 뭐 이러면 이거는 답이 없습니다라고 하겠는데, 8,200원 정도 라인이라고 하면 추가 매수를 통해서 충분히 이제 매도 탈점을 잡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비중이 10%라는 게 조금 걸리긴 하거든요. 그럼 이 종목에 내가 추가 매수, 그러니까 추가 매수라는 건 보통 1배수 추매가 기본입니다. 내가 100만 원을 샀으면 100만 원을 더 사는 거예요. 비중 10%면 비중 10%를 더 얹어야 됩니다. 근데 그럼 비중 20%짜리 종목이 되는데 수호님 비중 20%를 여기에 넣기가 조금 그렇지 않나? 라는 생각도 좀 들거든요. 그래서 일단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지금 당장 뭐 추가 매수를 하기보다는 추가 매수를 하더라도 한 6,800원 라인까지 기다려야 되거든요. 240선 6,800원이면 아래로 한 8%가 더 빠져야 돼요. 그래야 좀 완벽한 추매 라인이 잡힙니다. 그 자리가 또 심지어 주봉상 반등 자리이기 때문에 이 종목은 아마 이제 6,700원, 6,800원 요 라인에서 반등이 나오면 좀 유의미한 반등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자리까지는 일단은 본인이 기다려 보셔도, 거기 기다렸다가 추매를 하시거나, 근데 여기까지 내가 기다리기엔 너무 부담이 되는데 지금 돈도 없는데 굳이 이걸 계속 끌고 가야 되냐라고 하면 다음 주쯤에 이제 5일선 위로 올라가지 못하면 최소한 비중 절반은 줄여내세요. 줄이고 비중 5%만 가지고 나중에 밑에 오면 다시 그 5% 채운다라는 느낌으로 가셔야지, 어쨌든 지금 시점에서 해당 종목 비중 10%는 좀 과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대선도 얼마 안 남은 시점이었는데 광군제 이슈를 봤을 거면 그 전에 움직임이 나왔을 때 정리했으면 좀 더 좋지 않았나, 뭐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 지금 시점에서 비중 10%는 조금은 넘치는 비중이었던 것 같습니다. 추가 매수를 하더라도 이 6,800원 선까지는 기다려야 한다고 말씀 주셨는데요. 이 지점까지 더 끌고 가기 부담스러우시다면 다음 주에 상황 봐보시면서 비중 조금은 덜어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힘내시라고 저희가 또 바디워시 챙겨드리도록 할게요. 시청자님, 성공 투자하세요. 저희 시간 관계상 종목 진단은 여기에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전문가님만의 특별한 시선이 담긴 살맛나주와 함께 금방 돌아올 텐데요. 요즘 장에서 어떤 종목이 좋을지 잘 모르시겠다면 저희 따라오시면서 오늘의 살맛나주도 꼭 챙겨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살맛나는 주식 방송이 끝난 직후죠. 바로 7시부터 우리 전문가님의 무료 공개 방송이 진행됩니다. 지금 화면 하단에 QR코드 나가고 있는데요. 촬영하셔서 지금 바로 입장해 주시거나요. 아니면 유튜브 검색창에 소재민 전문가 검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무료 공개 방송 안에서 오늘의 살맛나주 가격 전략 소개해드리고 있으니까요. 꼭 오셔서 함께해 주시길 바랄게요. 그럼 저희는 살맛나주와 함께 금방 돌아오겠습니다.